네, 1시 2분 2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들어오시는 분들, 또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들, 이 시각 주요한 뉴스 이 네 가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걸 전해주는 분이죠.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오늘도 아주 알찬 뉴스 네 가지 준비해 왔을 텐데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봤는데 2주 연속 지금 일단 40% 턱을 넘어섰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를 받아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 41.2%, 56.6%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부정평가는 0.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지난 7월 1주차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후 내내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11월 3주차부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완만한 상승세, 즉 30% 초반대에 묶여있던 부정평가, 긍정평가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역, 연령 이렇게 또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긍정평가의 배경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네, 일단 지역 중에서는 인천, 경기가 3.4%포인트 긍정평가가 상승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는 50대가 4.4%포인트, 60대가 3%포인트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또한 무당층의 경우에는 5.1%포인트 상승한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특히 지난주에 급등을 이끌었던 중도층에서는 6월 5주차 이후 25주 만에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당층은 물어볼 때 지지 정당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고요. 중도층은 본인의 성향이 진보, 보수, 중도 중에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중도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자, 부정평가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서울과 대구, 경북에서 각 3.2%포인트와 3.1%포인트씩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네. 또한 20대가 3.5%포인트, 정의당 지지층이 3.7%포인트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숫자를 좀 분석해야 됩니다. 41.2%와 56.6%. 잘한다 41.2, 못한다 56.6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대통령 평가는 11월 3주 이후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일간 집계에서는 2주 연속 하루도 40% 선을 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최근 상승 흐름이 일시적 반짝 강세가 아니고 40%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또 이태원 국정조사 활동 개시 등 그동안 지지율을 압박했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행보는 한결 가벼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개요 알려주시죠.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성탄 때 정치인들, 유명인들 종교 활동하는 거 많이 비춰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를 받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맞는 첫 번째 성탄절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성북구의 작은 교회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찾았는데요. 1973년 윤 대통령의 교회 유년부 수료 증서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띄우면서 교회는 윤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체계, 모든 질서, 제도가 성경 말씀에서 모두 나왔다면서 예수님의 뜻이 이웃 사랑 실천인 만큼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완수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2부에도 윤 대통령 부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인 약현 성당에서 우리 사회가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도록 대통령으로서 노력하겠다 다짐했습니다. 네, 종교의 메시지도 다 거기서 법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종교의 메시지 중에 성탄절의 메시지는 사랑을 가장 중시하는 또 탄생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취임 마지막 주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 취임 첫 해 마지막 주네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대상자로 올라와 있는 연말 특별 사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대상자들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서 모레 0시 사면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신년사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대통령 신년사 생중계로 가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가나요?
네, 집권 2년 차를 맞이해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의지 그리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년 기자회견이 아닌 생방송 라이브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로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고요. 새해 첫날 방송을 라이브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 중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방향을 이미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상당수 밝혔고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될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도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신년 기자회견 형태를 꼭 채택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약식 기자회견도 중단됐는데요. 아무래도 준비 없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다가 그간 좀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면이 있었다라는 판단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지금 공개됐네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수사하는지가 쫙 알려진 건데 민주당에서 공지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8개 부 검사 60명이라는 웹자보, 웹대자보를 말하는 건데요. 네. 웹자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을 비롯해서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한 검사 16명의 실명을 공개를 한 건데요. 네. 특히 민주당은 이들 가운데 송지검장, 홍지검장 등 11명은 실명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고 사진 앞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한자를 뜻하는 윤사단이라는 마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제1야당 대표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했던 적이 있었나라고 하면서 처음 보는 풍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성남FC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이재명 개인 범죄다.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당대표가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원까지 고쳤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도 반박에 나섰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사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 명 합치면 모두 150명이 넘는다면서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모두 알리겠다 압박했습니다. 네, 자 검찰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야당 전 정부를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 사실들이 시시각각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기감 같아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지금 만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새해 초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행보는 친문 껴안기를 통해 검찰 수사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정치권 소식만 좀 월요일 날 다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웅래 의원 장롱 속에서 이른바 발견된 돈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인데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죠? 네, 어제 세계일보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영장 청구서를 이제 검찰이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 따르면 노 의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장롱에 발견된 돈과는 별개로 이거는 뇌물 6천만 원 수수 혐의군요. 네, 박 씨는 부인인 대학 교수 조모 씨를 메신저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 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란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서 친분이 있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돈을 주고받은 시점, 뭐 장소 이런 것들이 특정돼야 되거든요.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2020년 2월 25일이라고 했습니다. 조 씨는 국회 인근 식당에서 노 의원에게 남편 사업에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를 말하면서 2천만 원을 상자에 담아서 건넨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노 의원이 그날 심야에 조 씨에게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해 3월 14일에는 마포구 지역 사무실에서 노 의원이 조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당시 조 씨가 남편 지인의 사업 민원을 얘기하면서 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도 노 의원이 심야에 격려 방문 감사하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실체적으로 어떤 대가에 따른 조치가 오고 갔는지는 검찰이 수사로 증거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습니다만 일단 계속 만난 것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7월 2일에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조 씨를 만난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조 씨가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남편이 재력이 있으니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청탁은 한국철도공사 측 폐철로 부지에서 남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 하니 도와달란 거였는데요. 조 씨는 그러면서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니 약주나 하시라고 조금 가져왔다면서 약주하긴 좀 많은 돈인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저번에 받은 거 잘 쓰고 있다면서 돈 봉투는 또 받았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후 노 의원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린 뉴딜 계획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또 보좌관을 통해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검찰발 기사를 소개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통해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 내리는 게 밝혀지는 건데 혐의 수사 내용들이 이렇게 보도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얘기 저희가 좀 보완해 주고요. 일단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다라는 검찰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노 의원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법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반박을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노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받아본 사실이 없고 국회 체포 동의한 내용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자나 카톡에 답변을 남긴 적 없고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의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조치하겠다 밝혔습니다. 예,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게 이제 23일. 예정된 게 아니라 이제 23일에 얘기가 됐었고요. 28일 본회의도 또 있잖아요.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23일 본회의에서 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이 보고됨에 따라서 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집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 동의안은 보고 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다만 국회법은 단서 조항을 통해 이 기간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서 23일에 보고가 됐으니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별도의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네. 올해로 기간이 종료되는 일몰 예정법 처리를 위한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